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고 정답 불러드려야 되나요? 예, 그럼 먼저 정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말씀드리죠. 41번 3, 42번 4, 43번 4, 44번 4, 45번 1, 46번 5, 47번 4, 48번 2, 49번 5, 50번 3, 51번 4, 52번 5, 53번 5, 54번 4, 55번 1, 56번 5, 57번 3, 58번 4, 59번 5, 60번 3, 61번 5, 62번 5, 63번 3, 64번 5, 65번 1, 66번 2, 67번 5, 68번 4, 69번 3, 70번 2, 71번 3, 72번 3, 73번 4, 74번 1, 75번 5, 76번 1, 77번 2, 78번 3, 79번 2, 80번 1 이상입니다. 자, 점수 만족스럽게 나온가요? 오, 대단하셔. 자, 오늘 40 이상 얻으신 분들은 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고요. 오늘 좀 쉬었죠? 좀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점수가 과하게 나왔다 그러신 분들, 너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몇 점을 빼면 대략 자기 점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20점에서 25점.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근데 40점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뺄 게 없다고 그랬어요. 40점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으로 20점에서 25점을 플러스해서 생각하면 대충 자기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25점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41번부터 들어갑니다. 41번은 우리 요약집 11쪽부터 13페이지까지 있는데 국토교법상 도시 군계획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광역 도시계획을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래야 되죠. 이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 오케이.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군 계획에 속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2번 마지막에 없다를 있다로 수정해야 되겠죠. 있다로.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에 저속한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 바로 도시 군 관리계획은 하위 계획인 상위 계획인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3번은 맞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자가 시장 군수라면 상급자인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자기 관할구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4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말 지우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 말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특광 특특시장수가 수립할 때 자기의 관할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정책계획서를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특시군의 관할에 대한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맞습니다만은 뒤에가 틀렸다. 5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를 지워버리고 없다. 없다.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있다 밑줄 긋으시고 수립권자는 6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있다 밑줄 긋으시고 수립권자는 6명. 수립권자 6명인데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사가, 시에서는 시장, 그리고 군에서는 군수.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이 수립권자이다. 이거 다른 사람은 절대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2번. 이 42번은 14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그것다 줄 것이고 용용용 기사지입 이게 떠올라야 되죠. 용용용 기사지입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것은 용도적 지정이죠. 그리고 3번은 하천은 기반설이거든. 그래서 기반설로 설치 정비 계량 거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맞고 2번 용도격인 개발지향구역 지정화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4번 용도적에서의 행위장 그다 줄 것이고 밑에다가 대통령령 그래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개법률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르지 도시군가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 지난주에도 했을 거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43번. 이것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있는 국토개법상 용어 21개가 있는데 용어의 정의 꼭 좀 꼼꼼하게 봐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전부가 틀렸죠.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다만 수립한다. 전부 나면 무조건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을 만든다. 그것도 한번 줄 것이고 전부를 지우시고 일부. 전부를 지우시고 일부. 그 다음에 2번은 자 개발 밀도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부족 예상되나 그 다음에 줄 겁니다. 기반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 그다. 곤란한 지역 그다. 곤란한 지역에 따른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로서 지정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 적용하는 건폐용률을 뭐하기 위해서 지정하느냐 강화죠. 그래서 완화 주시고 강화 그 말 중요하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3번은 용도적이란 마지막에 중복되게 그 말 주시고 중복되게 그 말 주시고 그 자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야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적 예컨대 이 지역이 지금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유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중복 정할 수 있냐? 없죠. 용도적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습니다만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랑 반드시 어느 구역에서만 만드는 계획이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말이 중요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될 때 이 안의 토지용은 이렇게 하도록 제한하겠다.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의 이런 것만 건축토록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마지막에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 일정이죠. 그래서 도시군관리 일정으로 결정나니까 한번 결정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함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광역도시기란 광역시가 틀렸죠. 광역시를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광역계획관 그래 이 광역계획관으로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계획관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틀렸죠. 이 4명 특, 광, 특 4명은 자기 관할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받아야 한다 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야 되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4명은 자기 측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 국가계획이란 중앙에다 한번 줄 것이고 국가에다 줄 것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만든다 그럼 틀리고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마지막에 포함된 게 포함이 중요하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포함이 중요합니다. 제외된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포함된. 그 다음에 2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을 하게 되었다면 이자가 수립했다면 도사께서 광역계획권을 시공했다 묶어서 정했을 건데 지정권자인 도사님한테 3년에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게 되는 그 수립권자 국장시도사 시장수가 수립권자인데 수립 절차 또 변경 절차도 똑같습니다.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청과 둘 다 의견 꼭 들어야 된다. 타당하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전국토인 특광특특 시군 내에다가 개발정비 보존차 입안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입안을 하게 되는 그 지역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일 수가 있는데요.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마지막이 중에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이 45번은 바로 34페이지 있는 건데 용도적별 용적으로 최단도가 가장 작은 지역부터 가장 큰 용도 지역선으로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인데요.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으로 최단도는 꼭 표로서 암기를 해 두시라 했습니다. 1번 계획과적은 용적률은 얼마냐? 개400 그랬으니까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죠. 그래서 100% 이하. 그 다음에 준공업적은 얼마냐? 400
400% 이하죠. 그 다음에 준주거적은 500. 그 다음에 근린상업 중1, 6은 할 때 근린상업적은 900. 그 다음에 일반상업적은 1300. 이렇게. 머릿속에 그게 좀 34페이지 있는 표가 그려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했죠. 그 표를 달달달 해야 돼요. 달달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외우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입력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6번. 이것은 36페이지부터 37쪽까지 있는 용도주구인데 용도주구가 올해 들어와서 전면 개정을 하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면 개정되는. 그래 반드시 나올 건데 용도주구 지정 목적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이면 이 녹지 할 때 녹, 관리, 관, 농림, 농, 자연환경 보존절 자에서 녹관농자 머리자 따가지고 녹관농자 거기다 밑줄 닦으십시오. 여기에다가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자연취락주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연취락주. 그래 녹관농자 내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속에다 지정하는 취락주 이름이 자연취락주죠. 그 녹관농자 안에 자연불락이 있단 말입니다. 자연불락이 있다면 그 불락에다가 그 불락인 취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자연취락주입니다. 근데 집단 취락주다 듣고 보세요. 위에다 씁니다. 위에다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이렇게만 간단하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한다. 그래 기억할 때에 개발 장경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그 속에다 친 것이 뭐냐 그러면 집단 취락주다라고 할 때 계집 이렇게 함기라고 그랬죠. 계집 개발 정에다 친 것은 집단 취락주고 녹관농자 안에다 친 것은 자연 취락주 이렇게 좀 꼭 짧게 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번 지문이요. 올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관심 있게 꼭 받으셔야 돼요. 고도주는 꼭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고도주와 관련된 내용은 잘 짝짓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고도주라는 것은 여기다 고도주를 기청하게 됐다. 그러면 이 고도지구는 이 안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자 정합니까? 최저 한도를 규제하고자 정합니까? 둘 다 규제하고자 정합니까? 바로 최저 한도가 아니고 바로 최고 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거기다 끝에 딱 체크하시고 그래 이게 나오면 틀린다. 일반 지문 끝에 고도지구란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 알겠죠?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 고도주가 정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의 높이가 규제되고 있는데 이 높이를 알고자 할 때는 무엇을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1. 도시군객 조례 2. 건축법 3. 도시군관리계획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 그래 도시군가로 그 높이를 고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주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도시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것은 질 수 없다. 여기 지난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고도주가 나왔을 때 생각할 것은 이 고도주는 세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저 고도주구, 최고 고도주구로 세분 칭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 그랬죠.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고도주는 최저 고도주구, 최고 고도주구로 세분해서 지정을 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세분 안 된다. 아십시오. 최저 고도주구와
최고 고도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세분할 수 없다. 꼭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축에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축 안의 건축물 및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고 3번 지문을 비교. 2번 보면 특정 용도 제한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그다 딱 줄 것이고 제한했다 또 합칩니다. 그런데 말해서 복합 용도 중에는 마지막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했다 또 합니다. 딱 비출 것이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거기까지 딱 완화. 그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는 것은 특정 시설을 그 주거 냈다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규제를. 그래 특정 용도 제한축은 바로 주거 환경 보호,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바로 이 특정 용도 제한축가 지정된 곳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못한다.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못한다. 이럴 때 지정 것이 특정 용도 제한축가 되고, 근데 반해서 복합 용도 지구, 그따 줄거봐요. 복합 용도 지구 밑에다가 약자로 11개의 지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11개의 지정. 지난주에 했습니다. 복합 용도주는 어디다 맞춰 하는가? 11개. 11개 뜻을 알겠죠? 속도.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적.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적. 이 세 가지 용도적에다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 용도적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도 추가로 건축을 하도록 완화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일반 주거적의 복합 용도 주가 정되면 준 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일부 건축을 허용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 주가 정되면 무슨 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를 건축도로 규제를 완화해 주냐? 준공업적. 생각납니까? 자, 계획과적에 지정되면 계획과적에 건축할 수 없는 일부 건축물도 추가로 건축을 하도록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도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일정 특정스러운 입지를 완화 적용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지정 시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 그래 3번에 지역의 토지용어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할 때 복합동을 치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할 때 이용할 때 용자 동그라미 치고 도모할 때 도자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에 지구했다 동그라미. 이걸 약자로 복합용도 지구 이렇게 생각해요.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다 써놓고 이런 지구는 특정 용도 제한축으로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짝짓기를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특화 경관축의 지정 목적 보면 쭉 가다가 특별한 경관 그따 미칠 것이고 마지막에 지구. 그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 것이 뭐냐 그러면은 특화 경관축인데 특별할 때 특 동그라미 한 동그라미 경관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그래서 특별한 할 때 특하고 한을 화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특화 경관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십시오. 지정 목적 기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47번은 38쪽부터 39쪽까지 있는데 용도구역 틀린 거 답은 4번이었습니다만은 이건 좀 쉬웠죠. 거기에서 키포인트 도시 자연 공원도 지정과 변경 그따 줄 것이고 도시 자연 공원도 지정과 변경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도하고 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 보세요. 도하고 친한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다만 청하느냐? 도시에게다만 청한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는 바로 도시가 나와요. 봐봐요. 여기 봐봐. 지정권자를 기할 때 국장님은 절대 지정권자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니고 바로 지정권자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장도 자기의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보이죠? 도시. 그리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때 이것도 이렇게 가면 도시가 되죠. 이렇게 하면 도시가 되죠. 도시가 되죠. 도시가 되죠. 도시정할 때 도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도시장 공격은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장님은 절대 정할 수 없다. 지정할 때는 반드시 어느 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냐? 도시적 안에다만 정하지 비도시인 관리, 농림, 재능 보전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그래야 됩니다.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격은 반드시 도시 안에다만 한다. 도시 안에 그 산속에다가 식생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다 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 그리고 제한해서 도시 안의 자연환경 경관을 그대로 보호해가지고 우리 도시민에게 여강만 시공을 제공하자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관리 계획이지 기본 계획 근다든가 광역 도시계 이렇게 하면 또 틀린다. 마지막에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지문에서 알을 것. 1번은 마지막에 개발 제한구역 지정화 변경 그따 줄 것이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화 변경은 오직 누구만 하느냐? 첫머리 국토교통부 장관만. 무슨 교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계. 마지막에 그리고 지정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깔고 계시겠다. 첫머리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그때 한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그때 딱 줄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차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든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개발청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다 포인트 잡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은 마지막에 무슨 거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누가 하느냐? 수산할 때 수산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해양수산부장 할 때 수산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장 하셨지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못한다 이거 하시고 다음에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주기재 최소구역하고 도시장 공격은 도시역 안에 있는 땅에다 마찬가지 도시역이 아닌 땅은 절대 지정 못한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도시역 안에 바로 시급하게 정비를 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는 장소였다든가 그 지역 주거하고 있는 도시역에 있는 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지역을 포착해서 바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고 거점적으로 육성하고자 반드시 도시역 안에다만 정하지 도시역 밖에 땅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맞고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평에 따라 줄 것이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합니다마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평할 때는 국장이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그러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그 말 나오면은 국장만 한다. 국장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53쪽부터 54쪽에 있는 사항인데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미수 청구와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해제 신청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동그라미 앞에다 매수 청구 이렇게 써보고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묶어가지고 해제 신청 이렇게 써놓으세요. 해제 신청.
그래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은 우리 요약집 347페이지 있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것은 347페이지 있죠. 자, 이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에 매수 청구가 가능하냐? 10년이죠.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로서 그 부지에 어떤 땅만 매수 청구를 허용하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에서만,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에서만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과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바로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아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진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토지 소유자라면 그때 꼭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토지 소유자라면 그네들 모두 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 토지 소유자들이 다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아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 마지막 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하는데 해제 신청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고 집행계획상 아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그 부진에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해제 신청권입니다. 이때 해제 신청을 하게 될 때는 1차적으로 그 시설권에 대한 도시군계획을 위반했던 자에게 해제를 위한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위반권자가 해제를 위한 위반 신청을 받았다면 그 신청자에게 몇 개월 내에 응답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까? 3개월. 만약 이때 거절당했다면 그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다시 바로 그 해제 신청서를 내시냐?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에게 들어가게 되면 결정권자께서는 그 토지에서부터 결정해제 신청을 받은 앞부터 몇 개월 내에 답을 줘야 되는가? 2개월.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죠. 만약 해주겠다라고 바로 통보했다면 그 통보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이행조치에 들어가야 되냐? 6개월.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49번. 이것은 55쪽부터 60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국토교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반에서 알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무승교로 결정했었지 않냐? 도시군관리계획. 그 장소의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도 무승교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 기본 금융틀리고 관리. 2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법적으로 누구누구가 지날 수 있냐? 국장, 시도사, 시정수. 그러나 구청장은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할 때 법정된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그 장소의 전부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도시역이 아닌 지역일지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비도시역 말인데 비도시역 중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계획관리라든가 비도시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료라든가 또 용도 폐지된 장소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대체하고자 할 때도 바로 지정이 가능하죠. 3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으로 결정 고시해놨다면 늦어도 몇 년에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구단 만들어서 도시군으로 결정 고시해야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 다음 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에다 그 장소의 일부 전부에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발 촉진법 따라 여기에 택지발지구다라고 정의됐다면 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고요. 또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칙의 특보 그중에 뭐 여기 취락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죠.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들 주로 개발의 여지가 있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들이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3년의 지구단위에서 계획적 체계로 개발 정비해서 그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은 3년이 틀렸는데요. 이 주민이 입안 제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권을 입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반영해서 이 국장시도사 시장수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가지고 3년의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결정고시해놨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있다. 그랬을 때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은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효력을 일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3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이것은 요약집 64페이지 있는 건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용도지별 개발행위 규모 옳은 것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죠. 그래 이때 그 수치는 달달달 외워라고 그랬습니다. 1번 하고 5번을 한 묶음으로 머리자 따서 주, 상, 자, 생 1만 점토 미만 주, 상, 자, 생 그래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 규모는 바로 1만 점토를 요구합니다. 1만 점토 미만 주상자생 1만 점토 미만 그 다음에 공업적, 관리적, 농림적 이걸 공관농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공관농은 3만 점토 미만 그 다음에 보존성이 센 보존 녹지적하고 자연환경 보존적 약적으로 보자는 5천 점토 미만 이렇게 그래서 3번은 맞고 1번은 5만을 1만으로 2번은 4만을 3만으로 4번은 1만을 5천으로 5번은 2만을 1만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이것은 70페이지 있는 건데 개발 밀도 관리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에서 알아둘 것은 이 개발 밀도 관리국은 지정권자하고 지정 기준을 정할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지자체인 6명만 자기 관할하겠다 정할 수 있죠.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국장이 정한 아니다. 국장은 기준을 정해주는 자입니다. 지정 기준을. 그래서 맞고. 2번. 2번에서 알아볼 것은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세 가지 용도적 때만 정하고 다른 점은 절대 정할 수 없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적에 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곤란한. 3번.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 고시해 놓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 양자 중 무엇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번까지 강화 적용토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가? 용적률이다. 그거 아시고 맞습니다. 4번은 왜 틀렸는가?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고 변경해 나가게 될 때
주어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주어민 의견 청취를 하다 보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땅이 있는데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여러분이 대지 하나 건물 지려고 사놨는데 그 건물 법적으로 50층을 질 수 있는 땅이기에 50층 하나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광시장이 그 대지를 포함해서 개발 밀도를 증해버렸다. 그랬다면 건폐율이 아닌 영종률은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0층짜리를 지을 수 없고 25층 이하밖에 못 지죠. 그러면 땅값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개발 밀도를 정하고 변경해 나갈 때 바로 주민 의견 들으라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아예 법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런데 반해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고 변경할 때는 특광특특시장수가 지정하고 변경하는데 그때는 주민 의견 드려야 되죠.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71페이지 비교를 하게끔 양쪽에다 딱 정리해놨잖아요. 그래 이 요약집이 완전히 그냥 달아질 정도로 파버려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요약집이 아직도 뻣뻣하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뻣뻣해가지고 말이죠. 그러시면 없겠지만 보면 알 수 있어. 너무 뻣뻣해버리면 이게 공부하지 멀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자신 있다 그래도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요약집 뻣뻣해버리면. 알겠나요? 완전히 파버렸네 다들. 아무튼 시험 볼 때 계속 요약집을 돌리는 거예요. 요약집만 계속. 다른 자료 보면 그분들은 정말 위험해.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률을 아주 저조해버려요. 제가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참고를 하세요. 다른 자료 있으면 무조건 다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리고 누가 줘도 받지 마시고요. 농담이 아니다니까요. 이 혼란스면 안 돼. 단권화를 시켜야 돼. 단권화. 하나 갖고 계속 파는 계속 눈을 찍어버려야 돼. 계속.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내가 요약집 몇 페이지 정도 봤는데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그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면 혼란만 가중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시는 분들 많아요. 숨어서 막 다른 것 보고 막 숨겨놓고 또 보고 안타까 죽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요약집 한 것만 계속 파시는 분들 점수가 막 올라가는데 막 자료 숨겨놓고 파고 막 이렇게 안타까 죽겠어. 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어요. 자,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특강 자료만 봐도 되냐고요? 그것은 뭐 볼 것도 없는데 한 3시간 보면 다 봐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놀아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은 한 3-4시간 보면 다 끝나버릴 건데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요약집 그래 그거 몇 시간 만에 봐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훑어 봐버리고 요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요약 알겠죠? 그거 한 3-4시간 보면 될 건데 특강 자료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보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요약집 보면 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요약집 보고 그것도 한 번 더 그 집약되어 있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고 평할 때는 주민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개발 밀도가 요청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중에. 자, 그래서 그게 때문에 틀렸고 4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걸 지워버리고 지워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발 밀도를 정하고 변경하려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그럴 때 맞을까 또 틀릴까? 틀려요. 그렇죠. 뭐 때문에? 중앙. 그래. 중앙을 지우고 지방. 그게 중요해. 왜? 이 지정권자가 아까 1번에 나왔잖아요. 특광, 특특, 시장수라고. 그래서 이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만약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변경해 나간다면 누구만 정하고 변경할 수 있냐? 대전광역시장만. 그렇잖아요. 대전광역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청이 어디 있을까? 대전광역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청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대전광역시장 여기 계시잖아요. 모르나요? 어디 계신지? 가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지방도시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는 지방의 중앙이에요. 지방이죠.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소는 지자체장으로서 이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층에 다 뭐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느냐? 지방 도시네. 이해되죠? 그래서 지방이 꼭 나야 돼. 시험에 나왔어. 그대로 나왔어. 중앙도시는 시민을 거쳤나 이렇게. 그럼 틀려요. 지방 도시의 시민은 필수적이다. 이게 중에. 또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지방 도시견의 위원회까지 다 써놨어. 그대로. 그리고 나서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필수적. 그것다 써놔. 지방으로 쓰여놓고 지방도 시민을 거쳐야 된다. 그다 밑줄 닦으시고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놔. 그래 이 시민을 거치지 않고는 지정 변경을 못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개발 밀도를 지정 변경했다면 그 사실을 지자체에 공부했다가 개정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절차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52번 보면 이것은 71쪽이 있습니다. 특광 특특 시장 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줄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죠. 그래 그 대상적하고 개발 밀도를 지정 기준적하고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70페이지에 있는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 가능적인 5가지 지역하고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해야 되는 4가지 지역 70페이지 이걸 양쪽을 봐가면서 꼭 비교해가지고 짝짓기를 해두셔야 된다. 짝짓기를 해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버려요. 여기 다 나와있죠. 의무적 지정 대상적 여기 다 나와있죠.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죠. 이 의무적 지정 대상적의 공통된 특성을 들여다보면 개발행위 집중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 써놔요. 개발행위 집중적이다. 개발행위 집중적. 그래 개발행위가 집중되면 건물이 막 들었을 것이고 건물이 들었으면 결국 사람들이 몽땅 들어와서 살 건데 빨리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기에 이걸 꼭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지문 보면 바로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적용할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행위자니 여러 가지 개발행위 같은 행위자니 완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될 수 있어요. 강화될 때 집중될 수 있어요. 완화 또 아예 해제.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막 들어섬으로써 인구가 몽땅 유입될 건데 기반시설을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죠. 그래. 완화 해제든지요. 둘째, 이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역시 행위자니 완화된죠. 이런 지역에 따도 지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전년도 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로 들어와서 130개로 넘었다. 130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 전년도 대비 전년도로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3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만 증가해도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꼭 지정을 해야 되냐? 22수직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A라는 시가 있다 뭐 군이 있다. 그 지역에 작년도를 전년도로 하죠. 전년도 인구 증가를 했다 줄 것이고 인구 증가율이 바로 3%밖에 안 됐는데 특정 지역의 개발행위에 따른 인구 유입이 있어가지고는 인구 증가율이 30%가 됐다. 그러면 그 시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27%나 특정 지역에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몇 %만 높아도 바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쪽으로 간주해서 지정을 꼭 하도록 되어 있냐? 20. 그래서 4가지 용어를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행위자니 완화해지던 지역 또 용도적 등 변경 해지됨으로써 행위자니 완화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게 4개가 뜨득뜨득 떠올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풉니다. 어떻게 그걸 찍어서 맞힌답니까? 신도 아닌데 찍으면 다 틀리게 됐어요. 어찌다가 한 20문제 중 2개 정도 맞히겠네. 그것도 잘했을 때 그날 정말 운이 좋았을 때 제가 찍어봤더니 옛날 다 틀리대요.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하는데 꼭 틀린 걸로 답이 가버려요. 공부 안 된 상태에서는. 다 틀리더라고. 어찌다 하나씩 한 20개 중에 한 3개 걸리더만요. 찍어보니까. 그것도 운이 좋았을 때. 마음을 비웠을 때. 찍어가지고 무슨 답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해서 정확하게 답을 고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은요. 5번 했다 줄 것이고 밑에다 씁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5번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오 번 지문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준적이 있어요. 5개가. 그거 보면 우리 요약 보면 도로가 나오고 또 도로가 나오고 수도가 나오고 하수 시설 나오고 학교가 나오고 이걸 기반시설 하거든. 이런 개발로 인하여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시설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개발 밀도를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기반시설이 보여요.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런 게 보이면 무슨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알겠죠?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재 낮아서 차량이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도로리 20배 이상 미달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바로 향후 2년에 수도에 대한 그 수요량이 그 지역에 있는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리고 하수 발생량이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학생 수가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그 지역의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된다.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으로 정한다. 개발 밀도로 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잘 짝짓게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은 쉬었다 하죠.